안녕하세요. 건강톡톡 고보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날씨가 춥거나 비라도 오면 이 통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걸을 때 다리 통증과 저림 현상이 나타나고 허리를 폈을 때 이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건강톡톡 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근 중장년층에서 급격히 늘고 있는 척추질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신 박상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들이 연평균 15.6%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질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원장님, 척추관 협착증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그 협착이라는 단어는 네. 한자로 풀어볼 때 협소하다는 그 좁아질 좁아질 착자. 그래서 협착 그러면 우리 이 척추뼈 마디마디가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각종 주변 기관이나 또 근육, 신경들을 눌러 가지고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협착증 그럽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이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거의 환자들 대부분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노년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노화와 함께 병행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드물게 요즘 젊은 층들이 이제 자세 불균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음식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20, 30대에서도 약간 협착증이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척추관 협착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환자들의 추세는 어떤가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직업적인 군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일하신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노령층과 관련돼 있고, 한국의 가계도 그 수익 구조상으로 봤을 때 아직 지방에서는 노령층들이 직접 생산업에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지역 환자의 협착증 환자가 많은 추세입니다. 그럼 평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척추관 협착증일 수도 있겠다 하는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이 협착이 허리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요추는 물론 이제 그 경추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흉추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증상 하나만 가지고 질병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허리에서 나타나는 요추 협착증은 다리가 절린다거나 때로는 걸을 때 계단을 좀 내려오기 어렵다거나 또 잠자려고 하는데 발등이 절려가지고 잠자다가 깨어나거나 또 발이 시리거나 그런 여러 가지 증세들로 나타납니다. 요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꼬부랑 할머니 병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허리를 숙일수록 고통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 건가요? 잠깐 여기 모형을 좀 보실까요? 지금 이 협착증이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인데 지금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여기 보이시는 신경 때문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평생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에 바나나 모양을 두 개를 유지해야 되는데 목에서 나오는 경추, 허리에서 나오는 요추가 앞쪽으로 바나나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앞이고 지금 여기가 뒤인데 통증은 이 뒤쪽에 있는 이 신경에서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 통증을 완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몸을 앞으로 숙이다 보면은 신경하고 구조가 좀 멀어지니까 통증이 조금 덜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개를 몸을 앞으로 좀 숙이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요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네. 경추관 협착증은 증상이 좀 다른가요? 경추는 그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하나 네. 그게 이제 경추가 지배하는 것은 손가락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경추 5번부터 8번까지 신경이 주로 이제 손가락과 관련돼서 나타나니까 주로 고개가 숙이는 부위가 5번 밑에서부터 경추 8번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니까 어깨가 아프다, 담이 결린다, 그다음에 팔꿈치가 아프다, 그다음에 손이 저린다. 마치 디스크하고 좀 유사한 증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 협착증이 일어나는 주 원인이 노화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통증은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죠. 이렇게 일시적 통증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면 이 통증이 어떻게 되나요?
그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아올 때는 물론 아마 그건 의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통증이 유발됐었기 때문에 그 통증에 대한 그 감내하기 힘들 상황이 됐을 때 병원에 가면 네.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척추 관절에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은 일기가 지난 정도로 봐야 될 겁니다. 뭐 외상을 입었거나 다쳐가지고 상해로 아픈 경우 말고 퇴행성적으로 우리가 질병으로 아플 때는 대개 일기 이상을 진행했을 때, 네. 물론 사진을 찍었을 때는 엉뚱하게도 굉장히 그 사진 상태가 엑스레이상에서 안 좋게 나타났는데도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는 분도 있고 굉장히 아프다고 호소하고 찾아오셨는데 막상 엑스레이 사진이나 MRI를 찍으면은 그렇게 심화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럴 때는 증세가 환자의 어떤 병원 방문의 판단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척추관절병은 아끼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가까운 병원에 빨리 방문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실질적인 이 척추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를 의사한테 잘 설명을 듣고 관리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할수록 좀 더 네. 빨리 호전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척추관절 치료가 그렇게 만만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감기라든가 단순한 내과 질환으로 약 먹고 약 몇천 먹고 좋아지고 그런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건 오랫동안 세월 속에서 누적되었던 피로나 자세 때문에 보통 50년, 60년 동안 몸을 사용해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조기에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도 보통 2, 3개월 안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남은 생을도 그 재발하지 않고 통증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원장님 앞서서 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한데요. 우선 좀 말씀을 드릴 건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의학적인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네. 감자탕집에 뼈다구 해장국 먹으러 갑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살집이 좀 많으면 아주 저 사장이 이뻐 보이고 살집이 별로 없으면 아 이거 좀 서운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이 척추를 이 자리 잡게 잡고 있는 인대 심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맛도 더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퇴행성이 오면 그쪽도 우리 몸에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할 자리인데 자꾸 몸을 과다하게 쓰면서 그런 영양 성분이 결핍되니까 퇴행은 퇴행도로 점점 몸을 굳어가고 그 버텨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척추뼈 자체에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좁아지고 비틀어지고 그러면서 협착증이라든가 디스크라든가 척추가 또 빠지는 탈위증 그다음에 또 옆으로 휘어지는 척만증 다양하게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들이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4가지 변형 형태들이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 척추 질환에 대한 수술적인 부담감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과거에 한 20, 30년 전부터 수술이란 것은 척추 전체를 참 혐오스럽게도 큰 메스를 대가지고 또 치료를 해놓고 하지만 수술 후에도 그 위험도도 높지만 수술 후에도 후유증 때문에 또 고생을 해서 나는 왜 수술했는데도 증세가 똑같은지 모르겠다 하고 다시 수술병원 방문하면 또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은 잘 돼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말씀하시나 환자는 통증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닥터 쇼핑 다니듯이 병원 옮겨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술보다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장수 시대로 왔던 큰 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협착증조차도 이제는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 쪽이 전국적으로 의사들 사이에서 붐이 좀 일어난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비수술 치료의 구체적인 방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제 오늘 주제는 협착증이니까 협착증으로만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호떡집에 가서 보면 호떡을 구울 때 두세 번 뒤집다가 동그란 판으로 이렇게 누르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사방 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우리 이 척추도 보면은 여기 물렁뼈가 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끼어 있는 물렁뼈가 좁아지면 이게 앞뒤로 좀 이렇게 퍼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가장 큰 신경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퍼지는 부분이 뒷신경과 맞닿아가지고 통증이 오기 때문에 협착증이 통증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최근에 비수술 치료 중에서도 루트 통증 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루트라는 말은 여러분이 뭐 중학교 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지만 근본이라는 단어인데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뭘까 해서 비틀어진 건 잡아주고 그다음에 좁아진 건 넓혀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튀어나온 건 다시 잡아주고 이제 정상 원래의 모양대로 돌려주자는 취지가 근본적이라는 말을 해서 루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별다른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가면은 많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몸에 가졌던 조직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증세가 가라앉는 걸 많이 발견해서 그 치료를 맹진해 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 어떤 원리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노화의 원인이 뭘까를 분석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는 영양과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 뭐 얼굴 피부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양크림 많이 바르지 않습니까?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퇴행돼 있는 허리 척추에 제가 영양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정상적으로 힘을 받고 또 협착증도 사실 기대 안 했지만 이따 사진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좁아진 협착증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증세가 사라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그 의술로 지금까지 쭉 가고 있습니다. 요추관 협착증에 대한 치료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이 화면을 잠깐 좀 보실까요? 네. 자, 이 사진은 지금 4번하고 5번, 그 다음에 5번하고 이제 엉치뼈로 내려가는 천골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좀 비교해서 한번 보셔요. 자, 보시면 이 사이가 좀 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하는데 한 달 반 정도,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4번, 5번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정도면 뭐, 글쎄요, 뭐 학회에다 발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도 보면 5번하고 그 다음에 또 엉치뼈 사이가 이렇게 관계가 벌어지면서 이 부분이 신경이 나오는 자리인데 압박감이 덜해지니까 통증이 매우 완화돼서 좋아진 사례입니다. 네, 원장님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네, 하나 더 보실까요? 네. 자, 이 케이스는 뭐 대학교 학장님 사진인데 보통 강의를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서서 강의하다 보니까 발바닥이 저리고 아파서 도저히 수업을 진행을 못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학병원을 다 돌다 2년 만에 저를 아셨던 분이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찾아오셨더라고요. 4번하고 5번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다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달 가까이 정도에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오른쪽 사진을 찍고 치료를 멈췄습니다. 물론 증세도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벌써 재발된다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는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사진 좀 다시 촬영해서 찍어보고 치료하겠다 해서 최근 한 2개월 전에 왔다 다녀가신 분입니다. 네, 그러면 경추관 협착증의 치료 사례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럽시다요. 자, 이 사진은 최근에 고쳐놓은 사진입니다. 네. 어깨가 절리고 지금 72세 여성 환자분이신데 손이 절리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왼쪽에 보면 지금 5번, 6번, 7번 이 사이가 굉장히 좁혀져 가지고 협착이 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치료해서 근 한 달 정도 열심히 치료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화면 보시다시피 5번, 6번이 자 이렇게 이 상황이 이렇게 좀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6번, 7번 사이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있는 신경, 여기 있는 신경이 이 압박감 때문에 왔던 모든 증상들, 손 저리고 어깨가 아프고 했던 모든 증세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신경을 덜 누르게 되니까 증세가 사라져서 굉장히 기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 소개로 요즘 최근에 목 경추 협착이나 어깨 절린 분들이 많이 좀 찾아오고 계시죠. 네, 원장님. 그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데 많은 네.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있거든요. 이 요추관 협착증의 경우에 대표적 증상이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이 차이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지금 여기를 잠깐 보시면 디스크라는 건 우리가
뒤로 빠져가지고 이게 빠져가지고 저도 사실 지금 몸에 디스크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좀 추돌 사고가 컸기 때문에 이게 빠져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 신경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자 보셔요. 이 신경을 누르니까 이 누른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의 하지 다리 쪽 부분이 절리고 통증이 오는 거고 협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가 좁혀지기 때문에 좁혀지면서 뒤로 퍼지는 부분이 또 신경을 누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증세가 디스크와 협착은 같은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저희가 환자를 보면 MRI 같은 경우도 협착이 있는 분들한테 디스크가 같이 겹쳐서 나타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협착은 아까 서두에서 아까 무슨 저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디스크는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쳐쳐지면 뒤로 빠지는 힘이 더 가해지니까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근데 협착은 빠져 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좁혀진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약간 숙이면 멀어지기 때문에 통증 증세가 좀 덜어보여. 그 두 개는 좀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발목까지 저리면은 디스크고 무릎 정도까지 내려면 협착 그러는데 요즘 장수 시대 협착 가지고 오신 분들 디스크 거의 동반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협착증과 디스크를 꼭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거의 동시에도 많이 겪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치료도 결국은 뭐 협착증 따로 해주고 디스크 따로 하지 않고 저는 두 치료를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수술 치료가 적합한 환자가 있고 부적합한 환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환자에게 좀 더 효과적인가요? 일단은 협착증은 저는 현재까지 예외 없이 네.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 성공을 해왔고 사실 어떤 분들이 완치되냐고 질문하는데 네.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 사실 의사로서 그 말 참 쓰고 싶은데 그 단어 쓰는 의사는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치에 가깝도록 모든 의사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만족도도 거기서 또 느끼는 거고 환자들이 이 정도면 됩니까 하는 정도만큼 협착증을 좁아진 공간을 다시 넓혀주면서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진료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금 완치는 신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특히 경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네. 치료를 하고도 재발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해도 어차피 노화는 진행되는데 저한테 치료받는 분이 다시 찾아온 경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궁금해서 제가 전화도 해보면 뭐 잘 지낸다고도 대답하시니까 네. 거의 얼추 뭐 한 5, 6년 지나서 오히려 제가 궁금하니까 추적 조사하기 위해서 전화해보면 지금 참 좋게 잘 지냅니다. 현재까지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원장님 척추 질환과 관련해서 유의사항이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상황인데 산업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장기 병비 취급하신 분들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내 몸 자세가 어떻게 틀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반농사 하신 분들 아무래도 쭈그리면서 많은 자세를 틀다 보니까 노화와 함께 또 자세 틀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협착은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아픈 몸을 날짜에 맞춰가지고 농농사 짓고 또 건축 현장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병원 찾아오실 때는 그도 참기 힘들 때 찾아오셔가지고 좀 심화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좀 더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빨리 병원을 찾으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네, 오늘 건강톡톡 박상훈 원장님과 함께 퇴행성 척추 질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만큼이나 흔한 질병이기도 한데요. 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쉽게 방치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허리나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